3기 지도부 구성을 하고 이렇게 최고위원 또 시도당 위원장님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9월 26일 최고위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대한민국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등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우수한 나라인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탄 자조가 전국 방방곡곡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격, 품격이 바로 국격이집니다. 대한민국다운 정치, 대한민국다운 대통령, 대한민국다운 정당, 그러한 모습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거짓, 불법, 사기잖아요, 사기. 이러한 불의와 맞서고 탄핵 무효를 외쳤고 그러면서 이제 6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대한민국이 진실이 무너지고 거짓의 나라가 되고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가 정의인 양 대한민국 온 언론 방송을 뒤덮을 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또 애국 우파 일부 국민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을 만들고 지금까지 6년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탈이 생겼고 조급한 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을, 불의를 없애려고 했던 우리 공화당 분들이 또 거짓과 음해와 불의에 휩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짓 음해를 하면서 아직도 그것이 진실인 양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러면 진실을 다 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당대표로서 참을 만큼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참았는데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 그 거짓에 속아서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신의가 없으면은 그 정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3기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우리 공화당은 좀 더 성숙된 또 시스템에 의한 또 조직의 기본적인 그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고부동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틀 전 민주노총이 노랑봉투법이라고 노랑봉투법 촉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불법을 해도 기업을 망하게 해도 또 폭력행위를 해도 면제되는 그러한 엄청난 반시장적 노란봉투법을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또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때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보수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덜컥 노동이사제를 받아서 그 반대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노동이사제가 실시됐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가만히 앉아서 기업들의 경영 상황, 투자 상황, 그리고 인사 상황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투자든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주노총의 감시의 망에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법을 우파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그걸 받아가지고 민주당하고 통과시켜버렸어요. 이번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란봉투법 윤석열 정부가 막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파 대통령이 아니라 중도 좌파, 그것도 좌파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못했던 노동이사제와 노란봉투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 처리 못하고 있으면 우파가 아닌 거죠. 우리 공화당은 이번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이 노란봉투법 반대, 결사 반대 이슈를 가지고 집회에 임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민주노총의 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이리 오십시오. 중간 자리 있습니다. 대통령도 민주노총 눈치 보고 정부도 민주노총 눈치 보고 언론 방송도 민주노총 눈치 보고 기업들도 정치인들도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 민주노총 공화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정권교체를 왜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를 윤석열 정부가 청산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수백 명 감옥 보내는 적폐 청산, 그때 동조했던 자들이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붉은 적폐, 문재인이 뿌려놓은 태양광, 원전, 탈원전 등등등 부패의 고리, 나눠먹기식, 좌파 나눠먹기식의 이러한 붉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 돌아서 그들이 5년간 나눠먹은 포퓰리즘, 붉은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느 정당도 민노총의 해체, 정교조의 해체를 주장하는 정당, 동성애 반대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 가덕도 신공항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신공항이라고 정치권의 논리에, 표의 논리에 압박받지 않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정당, 이러한 정당을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정치권의 논리로 표의 눈치를 보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전체 국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5년간 걸어왔던 길이고 앞으로 또 우리 공화당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원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좀 안 좋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전의 화재 현장에서 벌써 2분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요. 빨리 수습이 되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먼저 말씀드려봅니다. 지난주에 조금 시끌벅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서고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나라의 국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가 불분명한 말로 양쪽 모두를 헷갈리게 하고 국민을 설왕설래 혼돈성으로 빠뜨린 대통령은 그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그 혼란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MBC의 말처럼 그 말이 미 의회와 바이든을 향한 말이었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청와대의 변명처럼 그 말이 국내 우리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독립 입법 기관들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나라 혼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안보가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습니다. 자본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 집약적 사업으로 전부 외국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런 가벼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 져야 할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말이 바이든을 향한 말이라면 그것은 곧 외교 실패이고 그것이 국회의원들을 향한 말이라면 이는 곧 정치력의 실패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국민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회성이지만 국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또 바로 외교력입니다. 어떤 경우가 참이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책임만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바이든이든 나이면이든 그렇게 되면 쪽팔릴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쪽팔리는 시점임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쪽팔리기 싫으면 빠른 수습, 빠른 사과, 빠른 인정만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10월 3일 우리 개천절 집회를 가집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의 적폐청산, 즉각 촉구, 윤석열 정부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와 그리고 좌파, 민주당, 정의당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민노총을 향한 노란복도부 반대 시위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당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그 YBM 연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당원 간부님들 함께 일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참 길길을 보니까 우리 공화당은 역시 해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공화당 정책위원회에서 김원현 박사가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뜻깊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정책위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전문 분야에서 갖고 있는 이런 지식 역량을 앞으로 발표할 일이 또 많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많은 이런 유능한 인재가 들어와서 우리 공화당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24년 총선을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이런 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따르는 각종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공화당 정책위원회에서 아마 제공되어서 당의 진로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이를 기반으로 해서 24년 총선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정책위원회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10월 달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단순한 국경일 뿐만 아니라 이 민노총 공화국, 불법 공화국으로 가는 이것을 막는 법치주의 회복에 아주 중요한 전개 집회입니다. 3기 지도부가 결성이 되고 당원 연수 교육을 마치고 있는 첫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많은 당원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건국 이후 1949년도 첫 번째로 제정한 게 개천절입니다. 그런데 1950년 6.25 기습 남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개천절을 못 지켰죠. 서울 수복하고 북진하는 바람에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번 개천절 집회는 이러한 역사를 회복하고 개천절의 근본 역사가 바로 제2와 법치국가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수파의 정통을 이어가는 우리 공화당 개천절 집회에 당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0월 26일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제43주기 추모일입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날은 1시부터 6시까지 추모와 함께 사진전을 개최하고 추모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날 26일 날은 10시경에 현충원 참배와 그리고 1시부터 6시까지 이제 중간에 추모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제43주기 행사를 우리가 이제 서거를 추모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축제 분위기로 또 그렇게 해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 10월 달에 두 행사를 우리 당원 동지들이 기억하시고 1박 2일로 진행되는 제43주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추모와 함께 추모제, 추모식 또 잘 거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우리 청년과의 역사 토크 6시에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부터 한 6일 동안 겉은지라도 많이 좀 아팠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정말로 건강에 꼭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역에 지난 월요일 연수 이후에 분여회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 공화당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공화당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정당이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박근혜 정당, 조원진,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라면 모릅니다. 그래서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 5,000여 이상 그리고 단톡방 등에서 활약하시는 당원 동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력을 좀 소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글이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좋은 정보 등에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어떤 상황이, 외교 상황이 엉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순리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은 조용한 그리고 실익이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외교력을 꼭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 당원 동지 여러분 건강에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호입니다. 오늘 그 환율이 장중에 1,420원이 됐습니다. 또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서민 경제가 지금 엉망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정기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국회라고 하면 1년 동안 정부 부처에서 쓴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국회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법이 있다면 고쳐서 내년도에 대안을 제시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질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정말 중대한 국회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눈만 뜨면 더불당이나 국힘당은 바이든, 쌍방울, 이재명, 윤 대통령 이 말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언론들도 양쪽 당의 대변지가 돼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정치 세계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아마 꼭 이 두 당에 대해서 벌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가장 중요한데, 정기국회에서 우리 서민 경제 또 국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정당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남준입니다. 지금 여러 최고위원분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양쪽 정당은 지금 서로 싸움 전투 중인데, 저희는 그런 기회를 틈타서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공화당 참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우무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국의 45세 이하 청년 당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채팅방을 오픈 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신규로 들어와서 제가 여태까지의 청년위원회의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네, 들어와 주신 청년 여러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 혹시 이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사실은 전 지역을 다 챙겨야 되는 게 도리이지만, 혹시나 제가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또 청년들이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관련 부분, 청년 관련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놓치지 않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전국을 날리면 전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윤 대통령의 그 비속어 발언이 그게 바이든이었다, 날리면이었다, 또 최근에는 보니까 또 몰리면, 말리면,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거 옹호하느라고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기도 안 찼는데, 그만큼 이 좌파들의 공격이 특히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광우병이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윤창중 사건 때문에 또 시끄러웠는데, 결국 광우병이든 윤창중 사건이든 다 사실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수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계속 이러한 좌파들이 공격에 취약한 이유가, 이 좌파들은 이 보수 우파들에 대항하는 모습이 단결되고 결기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분진 합격이라고 하죠. 세력은 각자 키우되 공격은 한 곳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좌파들이 참 단합이 잘 됐는데, 이 보수 우파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떤 좌파나 주사파들에 대한 공격을 하기보다 그냥 그때그때 순간을 모면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식으로 계속 이런 상황을 모면하다 보니까 이런 공격에도 취약하게 계속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이 보수 우파들의 마음을 담아내서 이 국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9월 26일 벌써 우리 3기 전당대회하고 9월달에 다 지나갑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안건들을 다뤘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은 방송국 설립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방송국 설립위원회 그 추진위원장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쪽이나 이제 법인으로 우리 공화당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많은 분들을 좀 초빙해서 한 10분 정도로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애국동산건립위원회는 허평한 그 대표님을, 정 대표님을 위원장으로 조지철 최고위원께서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위 활성화 부분은 기본 우리 당이 나와 있는 총선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거의 매일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반대, 오늘 보도자료 나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책 부분에 있어서 매일매일 정책 한 건씩 거의 보도자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잘 정리를 해서 18개월 후에 공약이나 우리 공화당의 그 강령, 당원 당규에 맞는 그런 가치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 최고위원 전체의 역할 분담 부분들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을 대표해서 이명호 최고위원께서는 아무튼 조직 지도당 위원장 전체 부분들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하시기로 했고요. 수석 최고위원인 진수정 최고위원은 전체 최고위원분들하고의 소통, 그 다음에 안건 조정, 그리고 당 운영 전반에 걸쳐서 맡아서 하기로 했고요. 정책회장 겸 당연직 최고위원이신 안상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공약 부분을 준비하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지철 최고께서 하시기로 했고, 김재국 최고는 필드,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이 강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좀 더 그게 맞는 역할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운송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 청년 조직의 활성화, 청년들의 우리 당 청년들의 대외 활동 이런 부분들한테 3기 지도부가 구성되듯이 3기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도 우선 스타트로 각 시도당의 청년위원장 분들을 빨리 선임하고 그 위원장 분들을 우무성 최고위에 연결해줘서 우무성 최고위원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위가 빠른 시간 내에 300명 단위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관리 시도당 서울, 경기, 충북 특별관리 시도당에 대해서 정상화를 빠른 시간 내에 하자. 지난 토요일 오후 4시에 경기도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조남준 경기도당 관리 대행을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운영에 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남준 경기도당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요. 서울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후 2시에 박우규 전 최고위원님께서 서울시당 관리 대행을 맡으셔서 그날 서울시의 운영위원들이 모이셔서 박우규 관리 대행을 위원장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오늘같이 최고위에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 지난 토요일 오후 2시에 충북 도당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고 그 운영위원회 개최 이후에 아직까지 이 사항들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구체적인 충북 쪽에서 중앙당에서 파견을 관리 대행을 해달라 이래서 파견했고 변성근 조직국장께서 지금 특보 보좌역께서 관리 대행을 맡으셔서 충북 도당과 세종시당 아직 그 발족을 못했는데 세종시당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 인원 실무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화당의 당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을 통한 소개를 통해서 청년 실무진 지금 조직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홍보 그리고 행정 부분에 4개 분야에 걸쳐서 젊은 그 사무처 요원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아직 몇 자리가 있는데 당분간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유보를 해 두기로 했고요. 청년 여성 최고위원은 조만간에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평환 대표님께서 제안했던 연수 때 제안했던 우리 공화당 홍보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공화당 홍보관에서 해야 될 우리 당보 배포 작업 또 입당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홍보관 위치를 설치하고 또 대규모 지역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 행사에 당부 배포와 입당처를 같이 운영하기를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당보 이 10월달 당보는 10월 15일까지 당보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당보가 우리가 10월 3일 개천절도 있고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모제도 있고 또 지금의 양당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당보 제작을 준비하고 당보 제작에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 그 다음에 조시철 최고, 그 다음에 김재국 최고, 우무성 최고, 당 실무로서 정병익 전략기획실장과 최민선 홍보실장 이렇게 당보 제작을 구성을 해서 어느 때보다도 알찬 내용의 당보를 제작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A4 4P 정도의 당보 제작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 당보 제작이 잘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보 제작을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조직위원장, 공석인 조직위원장 부분들 또 혹은 사퇴한 조직위원장 부분들은 각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위 구성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 최고위원회의 지방순회 회의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우선 10월 10일 최고위원회의는 부산에서 부울경 우리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 10월 10일 전날
10월 9일 날 부울경 주요 당직자 교육을 10월 9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렇게 오전에 입소해서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교육과 식사까지 마치고 10월 9일 9일 오전 10시에 부울경 당원 간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인원은 1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부산 혹은 경남에서 시도당 최고위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거는 날짜를 저희들이 10월 9일 날 교육 때 연석회의를 하든지 10월 10일 날 별도로 하든지는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경기도 혹은 충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그 전에 10월 23일 시도당 위원장님들 워크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10월 23일 경기 충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충청권 교육을 10월 23일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충청권 교육 충북에서 할 경우에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할 경우에는 경기, 인천 연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박 연수는 하지 않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연수장소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0월 9일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경남 당직자 연수교육이 150명 정도로 10월 9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육하는 걸로 하고요. 등록은 오전 9시부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23일 충청권 혹은 경기, 인천 왜냐면 경기도가 지금 사무실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가능하면은 충청권 교육을 당직자 교육을 10월 23일 일요일 날 할 생각입니다. 10월 25일,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 43주기 추모제의 추진위원장은 당대표 상임고문단,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모두가 추진위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준비하는 준비위원장은 조시철 최고께서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이 아니라 시청광장 앞에서 추모제를 1박 2일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5일 1시 시작해서 10월 26일 저녁 6시 25일도 저녁 6시 되면은 마치겠습니다. 26일은 오전 10시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현충원 추모식에 참석을 하고 오후 6시까지 추모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조남준 권한대행께서 24일 날 송영진 특별보호자에게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권한대행에서 직무대행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은 박유규 서울시당 권한대행께서 이번 수요일날 운영위를 개최해서 정상화 운영위원장으로 해주시고 충북은 추후에 논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구시당 위원장을 제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대구시당에서 토요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상로 시당 위원장
위원장 권한대행을 시당 위원장으로 선임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에서는 충남도당을 그동안 헌신적으로 이끌어준 남상무 위원장님께서 사퇴 의사를 주셔서 운영위원회를 충남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영원 충남도당 권한대 임시위원장을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임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남상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농업 또 축산 계통이 있어서 농수축협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10월달 행사도 있고 교육도 많아서 아무튼 시도당 위원장님 또 특히 이제 3기 최고위원님들은 일하는 최고위 그렇게 탈바꿈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1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10월 3일 12시 30분 1000만인 명예회복본부 주최 우리 공화당 주관으로 12시 30분 숭례문 시청 방향에서 시작을 합니다. 12시까지 오셔야지 12시 30분 사전 집회를 하고 1시부터 일부 본집회를 마치고 2부 행진을 하고 2부 집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다 끝났습니다만은 아무튼 행진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될지 그거는 비공개 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 43주기 추모제가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26일 당일 서거 43주기 국립현충원 서거 추모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기 지도부가 형성되고 지금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이제 우리가 관리 시도당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충북 관리 시도당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연임이 되셨고 또 각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 단계 성숙된 시도당 또 조직적인 시도당 그리고 각 시도당이 자발적인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그러한 시도당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대표로서 시도당의 중심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단단하면은 흔들림이 없다. 시도당 위원장이 흔들리든 혹은 중앙당은 최고위원회나 중앙당 당직자 시도당 위원장들이 또 시도당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당대표 부재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은 시민단체의 한 축에 바퀴하고 또 시도당의 한 축에 바퀴 두 바퀴가 움직이는데 그동안은 두 바퀴가 같이 움직여줬지만 이제는 그 시도당의 운영위원들의 시민단체 분들의 운영위원회에 다 참여를 하셔라.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은 별도로 그대로 하셔라 하는 것이 당대표로서 또 최고위로서 최고위원회에서의 바람입니다. 시도당에서 운영위원회가 탄탄하게 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시도당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실 분 중에 빠진 분이 그 다음에 문석용 그동안에 당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말해 주셨는데 문석용 위원장님을 우리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으로 그렇게 모셨습니다.
비공개로 돈 쓰시지 마시고 이제 공개로 쓰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당이 이렇게 5년을 넘고 흔들림 없이 제3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갖춰졌어요. 제3정당으로서 당원이나 우리 당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당에 대한 열정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18개월 후에 국회의원을 얼마나 우리가 배출해내느냐. 여기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침묵하는 최고위원 하지 마라.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제가 전체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똑같은 형식입니다. 제가 최고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최고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제는 각자가 각 최고위원회 임무들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필요한 것은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청년 최고위원께서 활동을 하시고 조직을 만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고위원 한 분 한 분들의 그 각자의 소임들을 다 해주시고 그 역할을 하시면은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겠다. 또 윤영호 최고위원님은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시도당 위원장님을 대표하는 분이다. 그래서 비공개 회의 때 오늘 한번 보시면 15, 17가지입니다. 17번째 회의를 우리가 한 거예요. 당의 현안 회의를. 당이 맨날 이렇게 회의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전파가 돼가지고 내일 정도 되면은 최소한도로 이 비공개 최고위의 비공개 회의들이 우리 당의 시도당의 당직자한테는 다 전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10월달은 어떻게 운영이 되겠다.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가고 교육은 어떻게 간다. 이런 부분들이 전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에서 회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바로 실천하는 그러한 또 당의 힘을 비축하는 축적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우리 최고위원님들 통해서 하시던 중앙당직자 분들도 보강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중앙당직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유튜브 대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명장 참 준비됐죠? 임명장 좀 됐습니까? 그러면 한쪽을 좀 빼면 좋겠는데. 임명장 조남준 이 사람을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드립니다. 누가 사진 누가 찍었어? 토요일날 그 특별 대행자를 떼셔서 위원장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조남준 이 사람을 우리 공화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우규 위원장님. 수요일 날은 이 직무대행자를 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장 박우규 위 사람을 우리 공화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그 전날인 9월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직무대행 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무성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장을 주는 게 아니고 저거잖아. 선출자가 선출지. 구상모 우무성 최고위원은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선출직으로 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드린 거예요. 직무대행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임명장 구상모 이 사람을 우리공화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소영은 충남도당 의원. 그 다음에 변성근 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임명장 서용원 위 사람을 우리공화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잠깐만 이거 같이 받아가시죠. 그동안 충남도를 이끌어주신 남상무 위원장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이제 제발 이제 좀 맡겨달라 해서 우리 직무대행했던 서영원 위원장님이 하셨고요. 남상무 위원장 오늘 우리공화당 농어축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기꺼이 또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명장 남상무 위 사람을 우리공화당 농어축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근 임명장 변성근 이 사람을 우리공화당 충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변성근 위원장님께서는 충북도당 정상화하고 세종시당 시당을 이제 발족을 못했잖아요.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소경 위원장님. 임명장 문소경 위 사람을 우리공화당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임덕기 우리 상임 고문님 한 말씀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 보고 요즘은 할 일이 없어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왜 할 일이 없냐 이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나오셨으니까 이제 할 일 없지 않느냐. 야 우리 지금 할 일이 더 많다. 지금 그렇게 한가한 그냥 세월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오랜만에 일체 우리 공화당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나서는 다른 단체에 잘 안 나갔어요. 왜? 또 변절됐다고 오해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욕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오라 그래도 못 가고 이랬는데 이제 좀 다른 데에서 어떻게 가는지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안보단체장들 모임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나가봤더니 거기서 이 얘기도 지금 우리들의 지금 생각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래가지고 되겠느냐? 저거 그냥 그 잡아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성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대안도 없이 또 그 잡아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좀 꿈만 더 두고 보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좀 보자. 관찰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는데 뭐 우리들 심정이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파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우파 대통령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떨 때 보면은 오히려 문재인이 더 못하던 말이야. 강 큰 행동을 아까 우리 조 대표님도 얘기했지만은 문재인이 더 겁이 나서 못하던 법도 만들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뭐 좌파들 원하는 일을 들어주는 걸 보면 저게 뭐 전략적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긴 하지만은 좀 지나치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밖에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를 들어보면 지금 정강훈 씨가 하고 있는 그 태극기 집회는 사람은 조금 요새 이제 기독교가 나서가지고 좀 더 나오지만은 그 기독교 정당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정치하려면 정치하고 목사하려면 목사해야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정당은 밖에서 볼 때 양대 정당이 있는 거 외에는 우리 공화당이다. 그 앞으로 이 장래성이 있는 공화당인데 이 국민들이 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당원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도 우리 공화당에 기대를 걸고 싶은데 기대를 걸려고 보니까 조금 아직 지지가 미약해서 저 버텨낼 힘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어있는 지지 세력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엑셀레이터를 크게 밟아가지고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우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덕기 상임 고문님이 연륜이 있으셔서 참 잘 이 판을 보시는 것 같으셔서 오늘 좋은 말씀에 큰 힘이 납니다. 우리가 애국동산을 하겠다고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에도 많은 김현덕 위원장님이나 그 전에 정미용 사무총장 또 정조희 목사님 이런 우리 동지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좋은 자리, 좋은 시, 좋은 때를 맞춰서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태어났는 경북 지역, 또 우리 공화당이 좀 우호적인 지역, 저는 뭐 예천 지역, 뭐 이런 지역이 임덕기 우리 상임 고문이 고향이시도 한데, 그런 지역들이 지역 발전도 같이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애국동산, 이쁜 동산을 만들지만은 그 안에 우리 공화당 연수원, 그리고 세 분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의 전시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말고는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태극기 애국투쟁관, 애국투쟁관, 이렇게 네 개의 요소로서 좀 준비를 해 나가면은, 제대로, 지역 발전도 하고, 또 우리 공화당도, 연수할 때마다 연수원 찾는다고, 참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 없이,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갖춰 나가는 것이, 우리가 뭐 연수원을 그렇게 활용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 200명 정도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허평환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을 올렸고, 허평환 대표님이 흔쾌히 하신다고 해서 당에는 이거 애국동산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 부을 생각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방송국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국도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자본금이 구성되고
3만 명 회원 정도 구성이 되고 약 25명에서 30명 정도 기자, PD, 운영진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방송국을 만들어서 올바른 헌법적 가치를 전달하는 그러한 방송국, 정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국. JBC 우리 정병철 대표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추진위가 구성되면은 법적인 문제는요,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공화당하고 상관없는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 이미 검토가 끝났고요. 법인체에 등록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제 주주들이 얼마나 주주들이 참여를 해서 자본금을 마련하고 또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그 여러 가지 공간들을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유튜브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어떤 스페이스 공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퀄리티가 좀 더 높은 또 그동안 투쟁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 투쟁한 거 아니고 우리 유튜브들도 같이 투쟁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어깨 좀 펴고 방송국 다운 방송국에서 본인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 동지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뭐 우리 단대도 후원금 뭐 모아주고 이런 게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아무튼 좀 더 서로 이렇게 이견이 다르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이상 이제 뭐 서로 다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한우 위원장님 안 오셨네요. 오시면은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순회 교육, 우리가 1차적으로 중앙당직자 교육을 130명이 해서 했습니다. 사정상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방 시도당 운영위원,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 그리고 서명단장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시도당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불경도 장소를 빨리 좀 정해서 오늘부터 아마 사무처에서 막 움직이니까 불경에 계신 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불경 끝나면 그 다음에 수도권, 충청권, 수도권,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이런 순서로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이 불경, 대구 경북, 충청권, 서울, 강원, 경기, 인천 이렇게 5번 교육을 합니다. 5번. 그 2주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 2달 걸립니다. 우리 당원 전체 교육. 그만큼 커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생각에 우리가 6만 뭐 중간에 대항폭 한 5만 5천 정도 책임당원 그 중에 이제 이번에 투표에 요건 되는 게 아마 4만 8천인가 5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책임당원들이 교육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당보 제작을 하면은 우리 책임당원들 혹은 일반 당원들까지 당보를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번에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광고도 아마 쯤에서 광고가 신문 광고도 나갈 겁니다. 저는 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정치는 종교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가 뭐라 해도 국회 의석수를 제외하는 우리 공화당이 제3당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3당으로서 이제 시스템, 또 인적 배치, 그 다음에 준비된 행동, 준비된 운영, 뭐 이런 쪽으로 3기 지도부들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3기 지도부들을 뽑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또 지도부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들어 주셔야지 3기 지도부가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우리가 3억 5천 정도 빚이 있었는데 1억 5천을 갚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리고 이제 2억 빚도 조만간에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빚 없는 정당, 그것도 뭐 멋있잖아요. 빚 때문에 뭐 몇백억씩 빚을 지고 겁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난리가 났는데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빚 없는 정당이 곧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이 없으면은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은 처음입니다. 75년 정당사에 당원들 당비만 가지고 운영되는 정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공화당이 여기 유튜브에서 한 분 한 분도 그 당을 지켜주고 홍보해준다고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뭐 저는 뭐 다 고생하셨던 동지들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위대한 여정을 가고 있다. 위대한 여정. 정당사에, 대한민국 75년 정당사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니까 돌뿌리도 많아요. 돌뿌리도 많고 웅덩이도 빠지고, 절벽에 빠지려고 하냐면 빠지지는 않더라고. 절벽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절벽까지 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데, 이제는 5년 지나서 제3기는 당원들과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의 건배사와 같이 국민을 하늘같이 어려운 국민과 함께 공화의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